안녕하세요. 쿠팡의 작년 매출이 22조 원으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유통 1등인 이마트도 제쳤다고 합니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자 국내 이커머스 역대 최대라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매출만 큰 게 아니라 적자도 크다고 합니다. 쿠팡의 작년 순손실은 1조 8,627억 원이라고 합니다. 쿠팡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면 2021년 4분기 순매출이 5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6조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순매출이 38억 달러였는데 2021년도에는 순매출이 50억 달러니까 약 34% 증가한 겁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 연간 실적도 알 수 있는데요. 쿠팡의 2021년 연간 순매출은 18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22조 원이죠. 아까 뉴스 기사에서 봤던 수치입니다. 2020년 연간 순매출은 119억 달러였는데 2021년 연간 순매출은 184억 달러니까 약 54%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넷 로스를 보면 1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1조 8천억 원입니다. 쿠팡의 2020년 넷 로스는 4억 달러였는데 쿠팡의 2021년 넷 로스는 15억 달러니까 순손실이 약 2.4배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매출은 54% 증가하고 손실은 2배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요. 넥슨 GT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8천억 원입니다.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함께 상한가를 갔는데요. 넥슨의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3월 31일자로 합병합니다. 존속회사는 넷게임즈입니다. 며칠 전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했죠. 상속세만 6조 원이라고 하는데 은행 대출도 부족해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주 창업주의 재산은 대부분 비상장사인 NXC의 지분입니다. NXC는 지주회사인데 김정주 창업주의 가족이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정주 창업주가 NXC 지분의 67.49%를 가지고 있고 부인인 유정현 감사가 29.43%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정주 창업주의 자산 규모를 9조 원으로 봤고 포브스는 김정주 창업주의 자산 규모를 13조 원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주 창업주의 자산 규모는 약 10조 원인데 상속세가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율이 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10조 원의 65%면 6조 5천억 원이 되죠. 러시아로 넘어와서요. 러시아 시장 지수는 3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제외됩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지는 게 한국 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러시아는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종가를 기준으로 러시아가 바로 이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러시아가 빠진 만큼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커진다고 합니다. 한국도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한국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중이 커질까? 단순 계산하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은 12.2%에서 12.4%로 0.2%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에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까지 고려하면 최대 4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 상대적인 비중이 러시아가 1.5%였고 한국이 12%였으니까 이미 한국은 러시아보다 비중이 10배 이상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3월 9일이 되면 러시아 시장 지수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가격이 0이니까 완전히 빠지는 것이죠. 러시아 비중이 0이 되는 겁니다. 위 사진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사진입니다. MSCI는 국제적인 기관 투자자들과 러시아 시장 지수에 관해 폭넓은 상의를 했습니다. 컨설테이션은 회담이라는 뜻입니다. MSCI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죠. 핵심은 러시아 시장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느냐죠. 그 결과 피드백이 왔는데 못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자산은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가 불가능한데 MSCI 지수에 포함되어 있을 명분도 없죠. 따라서 빼기로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currently uninvest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는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뺀 건데 현재 투자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복귀되는 것이지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영원히 독립시장 스탠드얼론 마켓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러시아 ETF는 상장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매도 자체가 막혔다고 하죠.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냐? 하락률을 보면 매도 하나 매도 안 하나 그게 그거입니다. 남은 거 조금 건지나 못 건지나 그게 그거죠. 올해 초와 비교한 3월 1일 러시아 ETF 등락률을 보면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71%로 휴지 조각되기 일보 직전이죠. 해당 사진은 2월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진행한 장소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국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연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회담이 안 될 것 같다가도 이렇게 된다고 속보가 뜹니다. 2차 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고의성을 미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인정이니까 고의성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오는 3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그룹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산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인은 논의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를 입증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은 개발하고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을 먼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들 계열사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는 분업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케와 셀제의 재무제표에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재고자산 손실을 과소계상했다고 봤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매 계약이 여러 건 이루어졌는데 가격 하락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의약품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판매 승인이 나기 전에 셀트리온은 셀케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판매 승인을 기다리다가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이죠. 금감원은 해당 의약품의 경우 전부 다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개발비 회계 처리를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판매 승인이 나기 전에 보낸 의약품은 시제품 측면에서 개발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LB 테라피틱스가 같은 그룹에 속한 비임상 CRO 기업 노터스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7만 8,500주를 매수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가 노터스의 주식을 장내 매수할 수 있었던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내 유보자금이라고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쿠팡의 2021년 매출은 22조 원입니다. 러시아 ETF가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고 김정주 창업주는 NXC 지분을 67.49%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